바다 위로 불쑥 솟아오른 산. 한라산은 곧 제주도다. 해발 1950m 남한의 최고봉. 한라산 정상엔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 그 옛날 신선이 흰사슴을 타고 놀았다는 백록담이다. 전설 속의 흰사슴은 사라지고 오늘 백록담을 뛰어노는 건 노루. 한라산은 지금 노루의 세상이다. 한때 그 수가 심각하게 줄었으나 이제는 되살아나 백록담의 주인이 된 노루. 노루는 한라산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3월) 말 한라산. 해발 1700m. 백록담 아래 윗세오름엔 아직 바람이 매섭다. 한라산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건 노루다. 산나라에서 겨울을 보낸 노루들은 이른봄 제가 태어나가자는 한라산으로 돌아온다. 이곳 윗세오름에도 주인들이 돌아왔다. 노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역 확보.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컷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 이 녀석은 윗세오름 중봉의 우두머리다. 남들보다 일찌감치 올라와 중봉 일대의 지역을 지것으로 만들었다. 당당한 발걸음은 이곳이 자신의 땅임을 알리는 주장이다. 우두머리는 이른 아침부터 자기 땅을 돌며 영역을 표시한다.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방법은 키 작은 나무나 돌, 흙 위에 자신의 채취를 묻히는 것이다. 수컷 한 마리가 차지하는 영역은 사방 1km 내외. 영역의 가장자리는 더 진하게 표시한다. 영역 다툼이 한창인 봄철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영역 표시를 한다. 이른 봄 윗세오름의 여기저기엔 제 영역을 주장하는 수컷들의 포효가 울려 퍼진다. (4월) 초 산 아래선 유채가 한창이지만 백록담 정상엔 아직도 잔설이 남아있다. 백록담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정호수다. 분화구의 둘레는 1.7km, 안쪽의 넓은 횡지는 6만 평이 넘는다. 백록담 내부는 지난 1982년부터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지금 이것은 노루의 세상이다. 백록담의 노루는 약 20마리 정도. 올해는 모두 4가족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위장막을 설치하고 조심스레 노루를 관찰했다. 그러나 수컷 한 마리가 이내 눈치를 챘다. 못 보던 위장막의 등장에 잔뜩 긴장을 했다. 녀석은 이 땅이 자신의 영역임을 큰 소리로 주장한다. 다가오던 수컷은 침입자가 사람인 것을 확인하자 공문이를 내펜다. 멀찌감치 물러난 후에도 수컷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수컷은 취재진을 향해 시위라도 하듯 거친 몸짓으로 영역 표시를 계속해댄다. 백록담은 노루의 땅인 것이다. 한라산은 120만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다. 여느 산과 달리 한라산은 높이 1400m 이상의 고지대에도 광활한 초지가 발달해 있다. 초지 외곽의 관목숲과 구상나무 숲은 노루들에게 풍부한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한다. 별다른 육식동물이 없어 천적이 없는 한라산은 노루에게 천혜의 땅이다. 제주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한라산 전체에 살고 있는 노루는 약 2,500마리 정도. 하지만 언제부터 이곳에 노루가 살게 되었는지 분류상 어떤 노루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노루는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 세계적으로 크게 두 지역에 분포한다. 유럽 노루와 시베리아 노루다. 두 종류의 노루는 체격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시베리아에 가깝지만 한라산 노루의 체격 조건은 오히려 유럽 노루에 더 가깝다. 노루의 나이는 뿔을 보면 대강 알 수 있다. 11자 뿔을 가진 이 수컷은 1년생, 지난해 태어난 녀석이다. 3년생 이상은 세 갈래 뿔이다. 하지만 나이를 더 먹어도 가지수가 늘어나진 않는다. 뿔은 3월부터 서서히 껍질이 벗겨지고 완전히 벗겨진 후에 단단하게 굳어져 날카로운 무기로 변한다. 이 즈음은 털갈이가 왕성한 때이기도 하다. 항문 및 하얀 꽁지는 암컷에서만 보이는 특징. 한 수컷에 딸린 가족은 보통 4마리에서 7마리 정도. 가족 간의 확인은 냄새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 가족이 아닌 경우엔 가차없이 쫓아낸다. 윗세얼음 중봉 근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루의 가장 큰 생존 무기는 경계심. 위험이 닥치면 우두머리 수컷이 사방으로 퉁퉁 뛰어다니며 주변에 위험을 알린다. 들깨였다.
노루들이 다 도망가고 난 자리, 허탕이다. 겨울이면 산 밑에서 들개에게 당하는 노루가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해발 1700m 윗세 오름에 들개가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이다. 천적이 없는 한라산. 들개의 등장은 뜻밖의 사건이다. 봄이 깊어가는 5월, 한라산은 진달래로 뒤덮인다. 봄에는 특히 암컷들의 식욕이 왕성해진다. 노루의 임신 과정은 독특하다. 짝짓기는 가을에 이루어지지만 수정란이 착상에 돌입하는 건 1월. 본격적인 임신이 시작되는 건 이때부터다. 몸이 무거워지는 봄철이 암컷들에겐 가장 위험한 때다. (5월 21일) 윗세오름 대피소. 등산객 2명이 노루 사체를 발견했다. 마시는데 그게 이제 마시기면 안 되는 일이었나 봐요. 들깨의 짓이었다.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 보십시오. 팽팽해져가지고 출산이 가까운 암컷이었다. 노루 사체가 발견된 곳은 윗세오름 노루샘 근처였다. 노루샘에서 물을 마시는데요. 이쪽에 보니까 노란 개하고 검정 개가 뛰면서 이렇게 쫓아오면서 서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는 바로 옆으로 뿌리 난 노루 같아요. 그래서 뿌리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옆으로 좀 뛰어가고, 그다음에 노란 개는 다른 방향으로 쫓아오고 검정 개하고 같이. 그래서 저거는 나도 다른 이제 뭐 노루를 공격하나 보다. 사흘 후 윗세오름. 우리는 숨 너머 장구목 아래에서 들깨 2마리를 발견했다. 이미 사냥이 끝난 후였다. 누렁이와 검정개는 암수 한 쌍인 듯했다. 검정개가 주변을 지키는 동안 누렁이는 마음 놓고 사냥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컷인 검정개가 내려오자 암컷이 먹이를 내준다. 피해주네. 들깨가 주로 먹는 부위는 내장이다. 새로운 사냥감의 출현.
먹이가 그대로 남았는데도 들개들은 다시 새로운 사냥에 나섰다. 노루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천적. 이 들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들개가 노루를 공격하는 걸 보았다는 등산객들의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왔다. 취재진이 직접 들개를 찾아 나섰으나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취재진은 들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윗세오름 일대를 조사했다. 사흘 뒤 선작지왓에서 노루사치 한 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까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개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어린 노루나 임신기에 있는 암컷뿐 아니라 다 큰 수컷들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선작지왓에서 죽은 수컷을 시작으로 윗세어름 여기저기에서 여러 마리의 노루 사체를 발견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일주일에 4구,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들개들이라고 합니다. 들개들이 이제 과거에 표고지 대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이제 막 나오거나 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제 개를 방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다니고 두세 마리씩 부딪혀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또 여기서 살면서 계속 번식을 하니까 그것들이 어린 노루들, 임신기에 있는 노루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들개는 결국 사람들이 옮겨온 새로운 천적이었다. 취재진은 그 후에도 먼 발치에서 숲속을 누비는 2마리 들개를 목격할 수 있었다. (6월) 초 계곡은 이미 실록으로 뒤덮였다. 어리목 계곡 숲속에 삼광주가 둥기를 틀었다. 삼광주는 동남아시아에서 날아온 여름 철새다. 삼광주 어미가 새끼를 돌보느라 분주한 즈음 숲속에선 암노루들의 출산이 임박했다. 출산을 앞둔 암컷들은 잠자고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먹는다. 뱃속 새끼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배주의 살이 터져 임신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루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새끼를 낳는다. 노루의 출산 장소를 찾던 취재진은 장구목에서 한 동굴을 발견했다. 저기 노루 발자국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근처에 발자국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그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거든요. 그것은 그 새끼를 낳았다는 거구나. 어지럽게 흩어진 큰 발자국 사이로 작은 발자국 몇 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진통을 하던 어미의 흔적, 그리고 세상을 처음 딛고 일어섰던 새끼의 흔적이다.
새끼를 낳아서 그 통증이 있을 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흙들이 자꾸 파져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 새끼를 낳고 데리고 나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6월) 중순 윗세름 습성 여기저기서 새끼놀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건 잠시뿐. 어미는 좀처럼 새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어미는 은신처에 새끼를 숨겨두고 하루에 너댓 번씩 찾아와 젖을 먹인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다. 3일 된 새끼는 사람보다 빨리 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미는 좀처럼 새끼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 새끼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어미 노루의 보호 본능이다. 어미가 젖을 주고 돌아간 후 인기척을 느낀 새끼는 납작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처음으로 새끼 노루가 은신처에서 나왔다. 등에 나타나는 반점은 사슴과 동물의 특징. 어미를 찾는 소리다. 이내 다시 나타난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숲속으로 사라진다. 한라산의 장마가 시작됐다. 선작지왓에서 아침부터 노루 한 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취재진이 다가가는데도 피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암컷. 무슨 일일까? 완전 물고등이구만. 아이고, 물이잖아. 아이고, 이 고등이에 빠져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정도 된 새끼 노루였다. 밤사이 내린 비로 돌틈이 물구덩이로 변한 것이다. 화산 지형인 한라산은 장마 때마다 곳곳에 이런 웅덩이가 만들어진다. 지난밤 내내 어미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새끼를 지켜보며 애를 태웠을 것이다.
다시 새끼를 얻기 위해서 어미는 내년 봄을 기다려야 한다. (7월) 백록담에도 여름이 깊었다. 발정기가 다가오면 수컷들은 사나워지고 영역 싸움도 치열해진다. 지난번 취재진을 향해 영역 주장을 하던 백록담의 수컷에게 새로운 도전자가 생겼다. 도전자는 우두머리의 위세에 눌려 뒷걸음을 치면서도 부지런히 자신의 채취를 바닥에 문지른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다. (10여 분) 만에 승패가 갈렸다. 승리한 우두머리.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나무에 채취를 바르고 또 덧바른다. 배설물 냄새를 묻히는 것도 확실한 영역 표시의 방법이다. 윗새여름에 새끼들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반점이 남았지만 새끼들은 성큼 자랐다. 이맘때쯤 새끼가 젖을 찾아도 어미는 외면을 한다. 젖을 뗄 때가 된 것이다. 젖은 주지 않지만 어미의 보살핌은 여전하다. 한라산의 여름은 어린 노루들의 재롱과 함께 깊어간다. (10여 년) 전부터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경작지가 늘어났다. 해발 600m 높이까지 경작지가 넓혀지기 시작했다. 목초지였던 땅이 콩밭이며 더덕밭으로 바뀌어갔다.
인간의 경작지가 늘어갈수록 노루의 영역은 줄어들었다.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오던 노루들은 늘 하던 것처럼 자신의 땅에서 먹이 활동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노루는 골칫거리였다. 제주도는 지난 97년 노루가 싫어한다는 늑대 배설물을 수입했다. 또 경작지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는 줄어들지 않아서 작년만 해도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어섰다. 지금은 노루가 들어와도 그나마 이제 순들이 완전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없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초기에 그 순이 싹이 처음 올라올 때 노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저쪽 저 중간 부분은 거의 이제 재파종을 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에 노루가 걸렸다. 농민의 신고로 한라산 국립공원 직원들이 노루 구출 작전에 나섰다. 날카로운 노루의 뿔은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흥분한 노루를 진정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정 2명이 꼬박 30분을 애쓴 후에야 노루는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노루가 경작지를 찾는 건 주로 늦은 저녁과 새벽 무렵.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밤 11시경 경작지 주변 공동묘지에서 4마리의 노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두운 밤에 파랗게 불을 켜는 노루의 눈. 그 눈빛은 제 땅에 들어온 이방인을 경계하고 있었다. 인간과의 영역 싸움에서 밀려나 갈 곳을 잃어버린 중산간지대의 노루들. 사람과 노루 중 진짜 침입자는 과연 누구일까? 태어난 지 2달. 윗새어름의 새끼들이 몰라보게 자랐다. 행동도 제법 날렵해졌다. 이미 젖을 뗐지만 새끼 노루는 여전히 어미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어린 새끼는 어미와 달리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 낯설고 두렵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태풍.
비바람이 몰아치면 노루들은 깊은 숲으로 몸을 피합니다. 태풍은 노루들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태풍 뒤에 다가온 고요한 평화. 태풍을 이겨낸 녀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발정기가 된 암컷은 새끼를 멀리한다. 짝짓기를 위한 준비다. 가을은 짝짓기의 계절. 우두머리의 거친 숨소리가 윗세오름 일대에 울려 퍼진다. 발정한 수컷은 식음을 전폐한 채 사나흘씩 암컷을 쫓아다닌다. 하지만 암컷의 마음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암컷은 완전히 달아나지도 않고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하지도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컷의 애를 태운다. 더 강한 수컷을 선택하기 위한 본능이다. 도망다니기에 지친 암컷이 서서히 거리를 좁혀주면 짝짓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다. 암컷을 쫓아다닌 지 사흘 만에 수컷은 드디어 짝짓기에 성공했다. 일단 결합한 한 쌍은 2, 3일을 같이 돌아다니며 하루에 67번 이상 짝짓기를 되풀이한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은 그 암컷에게 흥미를 잃고 영역 안에 있는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선다. 더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해서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본능적 행동이다. 깊어가는 가을. 한라산은 쫓고 쫓기는 노루들의 숨소리로 가득 찬다.
야생 동물들에게 고난의 계절이 시작됐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 위의 겨울. 살아남기 위해 산을 내려가야 하는 시간이다. 해발 300m 아라동 목초지. 폭설로 산 위에서 내려온 노루들이 모여 있다. 겨울이 되면 노루들은 20-30마리씩 무리를 이룬다. (12월이면) 묵은 뿔이 떨어지고 새 뿔이 돋는다. 새로운 뿔이 빨리 돋는 녀석일수록 무리 내 지위도 높아진다. 노루는 먹을 것을 찾아 산을 내려왔지만 산 아래에서의 생활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많은 노루들이 부상당한 채 이곳 제주 관광산업고등학교 노루 축사로 옮겨진다. 이 녀석은 들깨의 공격을 받아 아랫배를 심하게 다쳤다. 응급처치에 때로는 수술까지 받고 실려오지만 부상당한 노루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들깨에 의해 죽어가는 노루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밀렵. 한때 멸종이 걱정될 정도로 노루수가 줄었던 것도 무분별한 밀렵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10여 년 전부터 대대적인 노루 보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988년도부터 그 국립공원 기구가 확대되면서 이 국립공원 그 청경찰이 3.1조로 해서 7개조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전체 돌아다니면서 올가미 수거를 계획적으로 했죠. 하루 보통 200장 내지 한 300장 이상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겨울에 올가미 수거한 게 한 15,000, 2만 장까지 수거를 했습니다. 겨울철 관광객이 몰리는 어리먹 광장. 종소리가 울리자 숲속에서 노루들이 나타난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벌어지는 노루 먹이주기 행사다. 노루와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어리목의 겨울 풍경이다. 오랫동안 노루의 천적이었던 인간이 보호자로 돌아선 후 노루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건 여전히 노루의 몫이다. 봄이 오면 노루는 다시 한라산으로 돌아간다.
스컷들은 그곳이 제 땅임을 외치고 제 영역을 지키려 치열한 싸움도 치를 것이다. 어미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끼를 길러내고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루와 함께 할 것이다. 야생 노루와 인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산. 한라산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바로 거기에 살아 숨쉬는 전설 노루가 있기 때문이다.